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사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언제나 승리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믿는 믿음이 진실이라고 인식하려고 할 뿐입니다. 말로는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진실을 알려주면 그건 가짜 뉴스라고 하며 진짜 진실은 따로 있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또 세상의 증거들이 자신의 신념에 반하면 이거 왠지 냄새가 난다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죠. 그리고 같은 신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음모론을 믿으며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책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에서는 팩트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출발점임을 말합니다. 수백 개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사실과 마주했을 때에도 자신의 입장을 고집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기존의 자기 견해와 모순되는 사실을 대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는 사실만을 골라내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만나면 어떻게든 그 사실이 잘못됐고 제한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재빨리 묵살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하는 게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여 신념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며 자신의 자존심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괜한 반발 심리로 기존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확한 정보 따위는 간단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꽉 막힌 신념에 빠진 자들을 보면서 참 멍청하다, 답답하다며 비난하고 제발 팩트를 보라고 열을 올리지만 사실 그들의 신념을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이 멍청해서 설득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들을 멍청하다고 욕하는 우리가 사실은 인간 생각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지도 모르는 멍청이는 아닐까요? 먼저 우리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사람들의 의견 충돌에는 항상 공감의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한창인 원전 해체와 관련된 입장을 살펴볼까요? 먼저 원전 해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원전을 해체하고자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원전을 해체하면 수출길이 막힌다는 입장이죠. 또 값싼 전기를 생산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보급해 주는데 왜 굳이 없애려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반면 원전 해체를 찬성하는 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고도 원전을 가동한다는 게 제정신이냐고 반문하는데요. 방사능 위험이 있는 원전을 굳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멍청하다고 상대방을 판단하려고만 할 뿐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공감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완벽한 사실이 아닌 이상 가정에 불과합니다. 완벽한 사실이라면 애초에 의견이 나눠질 리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구는 둥글다는 이야기로 싸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공감은 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전 해체 찬성론자가 원전 해체 반대론자의 입장을 공감한다고 해서 그들의 입장이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 대화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판단과 비판을 제거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이든 어떤 가정을 하고 있든 그런 것들은 잠시 미뤄둬야 합니다. 그 다음은 상대방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이해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는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입장의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귀를 닫습니다. 원전 해체 찬성론자들은 아무래도 환경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졌을 것이고 원전 해체 반대론자들은 경제성이나 국가 경쟁력을 중요시할 것입니다. 애초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봅니다. 원전 해체 반대론자에게 니들은 환경과 안전도 모르냐고 니들 자식들에게 방사능 위험이 넘치는 나라를 넘겨줄 것이냐고 백날 말해봐야 안 통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성입니다. 그들을 설득하려면 안전이 경제성보다 더 우월한 가치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원전 해체를 경제성 관점에서 안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문제를 소설로 치부하면서 경제적 효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긁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득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됩니다. 특히 안티들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악성 안티들은 상대방의 성향을 보고 자신의 성향과 다르다 싶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런 안티들은 거의 좀비 수준입니다. 아무리 팩트로 뚝배기를 깨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받아서 팩트 공격을 하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안티에 분노할수록 분열만 악화될 뿐입니다. 하지만 안티들에게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원전 해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두 부류 모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상대에게 너나 나나 같은 입장임을 드러내어 유사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통계나 사실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례로 접근합니다. 원전 사고로 피폭당한 한 사람의 사례를 이야기하거나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과학자 한 사람의 사례를 이야기할 때 상대는 공감하기 어려웠던 지점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티의 우려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전 해체 찬성자들에게 안전 문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환경보호 운동가들에게 복잡한 원전 기술에 대해 설명해봤자 그들은 아물랑을 외칠 뿐입니다. 그들을 설득하려면 전문 지식의 팩트 폭격이 아닌 자신들도 환경을 너무나 중요시하고 그들의 노고를 존중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은 설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공감은 상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며 그렇게 이해해보고자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감 다음의 단계는 시각적 언어와 스토리를 통해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설득하려는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인 그림을 심어 놓을 수 있다면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는데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림을 심벌이라고 부릅니다. 첫마디 말보다 강력한 한 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침대 광고에서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 자선단체에서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의 스토리는 부차적인 설명이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심벌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상상을 하면 됩니다. 호텔에서 우리 호텔은 당신의 편안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체크인할 때 고객이 베개를 고를 수 있게 해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바로 이게 심벌입니다. 편안함이라는 상투적 표현보다 고객이 베개를 고를 수 있게 해준다는 심벌이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스토리 역시 설득을 위한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훨씬 기억하기 쉽게 해주며 강력한 유대를 구축하게 해줍니다. 또한 스토리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토리를 퍼뜨리지만 보고서나 통계자료, 숫자들을 퍼뜨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테슬라는 멋진 스토리로 투자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테슬라가 재무제표와 보고서로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은 따분했을 것입니다. 스토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흥미로워야 하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노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들이 틀에 박힌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면서 진정성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스토리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를 통해 설득을 위한 전략 전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해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을 소비자가 더 흔쾌히 사줄 때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내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낼수록 정책 추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근거, 즉 팩트를 확보하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팩트 그 자체로는 절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팩트 폭행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대를 보면서 울분을 토해내는 것보다 설득 전략을 잘 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상대방의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해 심벌과 스토리를 통한 공략으로 감정을 흔들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